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준비한 연속기획방송. 지난주에 우리 문화재 속에 숨어있는 식민지 잔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식민지 관광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일본 가옥 거리, 일본 문화체험 같은 곳이 꽤 있죠. 자, 그냥 뭐 색다른 관광지이고 재미있는 문화체험이다 싶어서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알고 보면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장소이고 또 그 흔적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곳이 관광자원화 도시재생 사업으로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고 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서하경 기자가 취재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서하 기자. 이런 곳이 좀 많은가 보네요. 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우리의 역사 문화를 제대로 된 의식 없이 무조건 관광 자원화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일본 신의 고향이라며 제사를 지내고 오랫동안 우리의 소중한 역사인 양 지켜져 오고 있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흔적인 일본 거리로 관광 자원화를 하고 도시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が享受している平和と繁栄は戦没者の皆様の尊い犠牲の上に築か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합니다.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A급 전범 14명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을 신격화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祖国のために命を捧げた英霊のご英霊のおかげであると感謝と敬意を表します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8년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일본 신들을 위해 제사를 지낸 곳이 있습니다. 가야대학교 고령 캠퍼스. 대학교 안에 있었던 석상들이 어딘가로 옮겨질 준비를 마친 듯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비를 맞고 있습니다. 대학 부지 절반은 골프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학교는 사실상 폐교 상태입니다. 한 건물 앞에 6m가 넘는 거대한 비가 보입니다. 고천원 고지비. 이 대학의 예전 총장이 세운 비석인데요. 고령에서 바다 건너간 신들이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사람 모양의 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가야인의 옷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이자나기 아마테라스 스사노 미코노, 일본 이름입니다. 일본 신들의 부모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이들 사이에서 난 여신 아마테라스, 남동생 스사노 미코노라는 건데요. 대가야를 표방하던 이곳에 그것도 대학 교정에 일본 신 얘기가 왜 등장하고 있을까요? 골프장으로 들어서니 높이 10m는 걷더니 넘을 빨간 구조물이 보입니다. 일본 신사 입구에 세우는 문과 같은 오도리 형태입니다. 사실 이곳은 고천원 공원이었습니다. 고천원은 일본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살았다는 곳인데요. 일본 건국 신화에 보면 신들이 고천원에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와 나라를 세웠고 고천원을 일본어로 하면 다까마 고아시라, 고령을 일본어로 하면 다까마, 즉 일본을 건국한 사람이 대가야 시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해 가야대학교 고 이경희 총장은 고령군이 일본 왕실 선조의 고향이었음을 알리기 위해 가야대학교 안에 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그 스쿠바 대학 교수 마부치라는 분 지금 별세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분이 자기 논문에서 야마토웨의 왕가는 고대 대가야 사람들이 와서 건국했다. 그게 원래 취지거든요. 그 뒤 1999년 제1회 고천원제를 시작으로 매년 4월 제사를 지내왔는데요. 이런 학설이 알려지자 일부 일본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처음에 제막식 할 때 보자 거기 일본에서 한
100한 50여 명 오셨고 관내 500명 학술 세미나도 했고 2005년부터 고천원제는 고령군에서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면서 고령군의 지역 축제인 대가야 체험축제의 연계 행사로까지 들어갑니다. 제마을 할때 기관단체 장하고 다 갔어. 그래 그때 600, 한 700명 저도 그 갔는데 700명 가고 옆에 영민관에 그 안에 영민관이 잘 지난 데 있습니다. 거기서 일본 학자들은 미리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이래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매년 이제 그분들이 오고 우리가 이제 몇 년간 한 2, 3년간 그 자체적으로 하다가 대가야 체험 축제가 생기고 체험 축제에서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다가 나아가 고령군에서는 아예 고천제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마련하는데요. 일본에서 인정한 행사이므로 홍보를 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가야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고천원제 가면 우리만 알지 전국적인 단위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행사 자체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인 언어학자의 논문과 지역 유지인 가야대 전 총장의 의지로 이렇게 행사를 키웠지만 학계에서는 인정하지도 않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어 사실 말도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2018년 제20회 고천원제를 끝으로 지금은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래에 그 몇 년 전부터는 그 이제 그 한 행사 자체에 대해서 저희 그 약간 이설이 있어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뭐 역사적으로 근래 또 뭐 일본하고도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앞에서부터 이제 우리 또 관내에서도 좀 약간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굳이 뭐 자체적으로 하면 뭐 저거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하지만은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군에서는 아예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고천원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지 고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의 건국신화가 담긴 고사기와 일본서기. 일본 건국신화 중에는 신들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살았다는 고천원이란 곳이 등장합니다. 고천원제는 5명의 신을 모시는데요. 대가야인으로서 일본 왕가의 조상신이 되신 아카테라스 오호미가미, 그 동생 스나노 오도미코노 5분의 조상님들이시여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갈라진 후손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도와 모두 번성케 하고자 하는 조상님들의 큰 뜻이 함께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신 아마테라스와 스사노 미코노가 있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일본 최고의 신으로 태양의 신이자 천왕계의 직계 선조신. 스사노 미코노는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인데 못된 짓을 일삼아 고천원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 따르면 스사노 미코노는 바로 일본으로 가지 않고 신라의 소시몰이라는 곳을 들렀고 이후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 이즈모라는 곳에 정착했고 일본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뜨거운 논란이 된 장소 고천원과 소시모리가 등장하는데요. 고천원과 소시모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1997년 일본의 언어학자 마부치 교수가 일본 서기 등을 연구한 결과 고천원이 고령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은 과거의 초기 단계에는 하나의 상당 학설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반정을 들어 주장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이덕일 교수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그런 학설이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고천원에 대해 연구해왔고 고천원에도 참석해온 노성환 교수는 일본 신화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고천원이 고령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이 고령에서 이 축제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고령 전체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운영을 해요. 근데 그 일부 사람들이 그 고령의 이야기, 예를 들면 향토사가, 고령의 향토사가 이런 좀 역사 제야 이런 흐름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그룹이 있더라고요. 또한 일본 서기에서 보면 고천원 인근에 소시모리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있다는 건데요. 소시모리는 소의 머리로 읽고 한자로 우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우두산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강원도 춘천에 우두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에서는 일본의 궤변이고 억지라며 비판하고 경계하는데요. 그런데 경남 거창에도 또 우두산이 있습니다. 2005년 거창은 우두산을 내세워 고천원을 관광 개발화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근거가 약하다며 역사학자들이 반발했고 역사 왜곡이라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관광단지 개발 계획과 안내판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거가 박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실제 그랬던 것처럼 사실화시키면 곤란한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허구의 세계를 마치 사실화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역사 왜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고천원을 둘러싼 이야기, 일본 신화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고 학문적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았다는 학계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일합방을 하며 내세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뿌리가 같다는 철저한 일선 동조론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학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 세계에 일본 속에 그 소시모리가 한동안 거기 신라에 있었다. 아니면 뭐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의 일선 동조론하고 그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원래 그랬던 것을 다시 한번 원상복귀하는 거다. 이게 일단 그때 한일 합방의 명합의 그때 그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건너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일본이 얘기한 내선일체론이에요. 잘 보면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일선동조론이잖아요. 그게 일선동조론. 또한 방송에 자주 출연한 유명 일본인인 전 전남대 교수 미즈노 슌페이는 한때 혐한 발언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한 일본 잡지 사설에서 고천원설에 대해 소개하며 고천원이 일제가 내선일체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합니다. 1944년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초동국사에 자신들의 신이 고천원이고 조선의 강림에 황실의 은혜를 베풀 기회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는데요. 한국에서 고천원을 재활용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려는 국수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짓된 역사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한 일본인 블로그에서는 일본 서기를 날조 역사책이라고 깎아놓고 한국의 지자체는 마을을 알리려고 과장 경쟁까지 벌이네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 건국 신화가 버젓이 자리 잡은 고령의 고천원. 정확한 근거도 없는 신화와 무분별한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문화로, 관광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기념비도 세우고 그다음에 아는 일본 쪽 인사한테 기정을 받았는지 진짜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치 이 일본 천황가의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네, 고령에서 그러니까 일본 신의 고향이라면서 고천원제를 지내왔다고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는 인정도 하지 않고 또 정확한 근거도 없는 신화를 가지고 이렇게 지역 축제처럼 오랫동안 또 진행을 해왔다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고천원제를 지내는 사람들은 일본 신들의 고향인 고천원이 고령이라는 한 일본 언어학자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는 일본의 한 언어학자의 논문만 있고 검증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령의 한 지역 유지가 나서 마치 실제 역사인 양 기념비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 지자체까지 예산을 지원하며 지역 행사를 하는 것은 자칫 역사적 논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은 논란이 많아 고천원제라는 제사와 행사를 멈춘 상태인데요. 이렇게 지자체 곳곳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일본 역사 문화와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곳곳에 일본과 관련된 집, 거리가 그대로 재현되면서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방어진 어시장 뒤 골목을 들어서면 일본식 가옥 10여 채가 보입니다. 이른바 적상가옥 거리입니다. 적상가옥이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 사람의 집을 말합니다. 이 거리는 1921년 울산에서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곳이기도 한데요. 겨우 버티고 있는 낡은 슬라브 지붕의 2층 목조 가옥은 일제 가옥의 형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울산 방어진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겨우 30가구 정도의 작은 어촌이었던 방어진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인이 정착했고 큰 어항으로 번성하게 되는데요. 실제 일본의 히나세 마을지 등의 문헌에 따르면 일본인 500가구가 19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광복까지 방어진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돌아가고 그들이 지었던 일본식 가옥을 흔적으로 남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뭐 그 한 8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예전 시대 때는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죠. 경기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일본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고 이쪽에는 어업분이었잖아요. 주로 이제 어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주들이 와가지고 많이 부흥시켰죠. 많이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돌아갈 때는 다 놔두고 모든 재산은 뭐 건물이고 이런 걸 놔놓고. 지난 2017년 울산 동구청은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는 방어진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추진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방어진 중진 읽기 60m의 일본 히나세 골목길, 서진길 90m 구간의 방어진 옛거리를 재생해 지역 역사와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내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당시 김종훈 국회의원은 항일운동의 터전인 보성학교 복원은 방치한 채 일본인들의 수탈 기록을 남긴 이곳에 복원하는 것을 반발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보성학교는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가르치며 51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항일운동의 터전이었는데요. 이런 우리의 역사는 뒷전이고 일제강점기 일본의 문화를 재현하고 체험하는 것이 웬 말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다, 세계 문화의 거리다를 내세우며 121억 원을 투입해 올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동구청. 일제강점기를 재현한다는 논란이 일자 동구청은 하나의 아이디어였다며 적상가옥 부분은 빼고 세계문화거리 조성 계획을 끼워 넣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그 사업 초기 하나 아이디어로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018년 최종 사업 확정 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진길과 중진 1길 일원에 방어진항 그 정체성에 근거해서 예시가지 거리를 제한하는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있거든요. 현장에는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 사진이 그대로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고 방어진 변천사가 쓰여 있는데 일본인들에 의한 수탈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리는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방어진 주민들은 어떨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본에 있는 식으로 그대로 다 복원한다 그는 그거는 잘못된 물론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목조 건물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 있는 거는 제가 복원하는 거는 뭐 괜찮다고 찬성합니다. 적상가옥이 정비된다고 과연 관광객이 찾아올까 의구심이 든다는 주민도 있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 쓰면 오면 뭐 와서 딱 훑어보고는 막 동구청에 돈이 그만이 많은 거지. 일본 사람들한테 그만이 당하고 무슨 놈 일본 사람 일본집 하노.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아픈 역사를 왜 재조명해야 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는 관광, 여행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어두운 역사에서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깨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울산에도 왜 그런 트렌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는 울산 태화강 이야기 또 시작해가지고 거기도 뭐 엄청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거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냐? 앞으로도 관심 안 가질 겁니다. 1883년 개항 뒤 우리나라 근현대 문물의 유입 창구 역할을 해왔던 인천 개항장. 동인천은 인천 최대의 행정 중심지로 많은 일본 행정기관들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나무로 지어진 그 시절의 건물들이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인천시는 개항장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인천 지역 개항장갑의 문화협의회를 포함한 10개 시민사회단체는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용역 결과가 관광개발에 치우쳤다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아픈 대목은 역사 낭만을 꼽았습니다. 어쨌든 이 장소가 이제 개항이 되고 또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분단의 그 상황과 또 맞물린 어떤 그런 현장의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관광이란 거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중간에서 매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얄팍한 눈요깃거리 뭐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채워놓은 거죠. 네. 경상북도 포항 구룡포.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끌어서 그런지 비가 오고 평일인데도 제법 많은 관광객이 있습니다. 일본 가옥거리. 일본 문화 체험 장소에서는 기모노를 대여해주고 일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다미에 앉아있는 일본 여성 사진과 기모노 수십 벌이 걸려 있는데요. 그 관광객들 입고 싶어하는 분은 많아요. 거리가 일본인 거리다 보니까 그래도 일본인 가옥거리니까 문화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 뭐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 논란이 일자 추억을 내세워 교복 체험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9마리의 용이 승천한 바다라는 전설과 함께 빼어난 해안 절경과 풍부한 어장을 자랑하는 구룡포. 하지만 이 어촌마을도 일제강점기 흔적의 장소입니다. 1923년 일제가 구룡포항을 축항하고 동해 어업을 점령한 침탈 현장인데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픔의 역사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거리는 예쁘구나 이런 느낌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아픔을 그죠? 미화되죠. 여기도 예쁘다는 것만 느끼게 만들어놨으니까 그죠? 구룡포 근대 역사관 2층 일본식 목조과학으로 일제강점기 때 구룡포에서 선어 운반업을 크게 한 일본인이 머물다 간 집을 정비해 포항시에서 근대 역사관으로 만든 곳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의리의리한 집인데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없고 해설사 설명을 요청해야 짧은 답변 정도뿐입니다. 뭐 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고 먹을 걸 찾아서 굶주리다가 먹을 걸 찾아서 여기 왔는데 여기 이제 워낙 어장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부를 이루고 신분도 상승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여기가 엘도라도다. 우리는 이제 일제 수탈의 현장이고 너무나 치욕적인 장소인데.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로 다시 태어난 일본인 가옥거리.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보다 관광지로 활성화하는 게 먼저입니다. 해설사들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해드려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아무래도 도심에서 좀 벗어난 좀 변두리잖아요. 해안가고 하다 보니까 발전이 좀 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이제 과학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관광 조금 이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수산물도 좀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관광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시킨 거예요. 포항시도 이 일본인 거리 제한을 두고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 5년 동안 200억 원을 또 투입해 일본인 가옥거리 테마형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실시한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일제 수탈의 현장을 담으며 관광객을 불러 모으자 인천, 목포는 물론이고 통영과 사천, 영주,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근대 역사문화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근대 역사문화 공간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시대 거리나 건물을 재현하거나 정비해 관광지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 자원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본 학자들도 의아해하며 일시적인 개발이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그 관광객 유행하는 데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결코 오래 가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항의 구룡포를 열심히 포항 씨가 복원하고 했지만은 한동안 좀 많이 손님이 온 것 같은데 또 좀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바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려가지고. 무엇보다 우리 문화를 잘 알고 우리의 전통성을 지닌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우리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부재하니까 자꾸 일본 거를 컨닝해가지고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트렌드를 만들어내면 될 것인데 그런 노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일제잔재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역사적 자료로 생각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게 꼭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차원? 글쎄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의 근대가 이게 이식이 옮겨 심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그럼 일본풍 거리가 되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 산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굳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역사다 이거죠.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도시재생 관광 자원화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들. 역사와 미래를 잘 들여다보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역사를 호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개발을 해서 관광자화 시킬 때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의 방어진도 그렇고요. 포항의 구룡포 등의 일본의 가옥이나 거리를 재현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또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글쎄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게 물론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제 잔재에 대한 관광 자원화 사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도시 재생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진행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지나치게 이제 근대 문화 역사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문화 시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일제 강점기 시대 거리나 건물 재현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사실 저희에게는 상당히 아픈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를 재현하고 보존하면서 복고로 둔갑시키고 마치 역사 낭만 찾기처럼 만들고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뜻은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게 아니겠지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일제 강점기 시대를 과도하게 관광 상품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역사 문화의 관광 자원화 또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돼 왔고 또 앞으로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검토를 하고 또 방향은 어때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자체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성공 모델만 그대로 쫓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역사와 관련된 사업, 그 가운데서도 일본 관련 사업은 아무래도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관광객만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보다는 역사의 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관광 자원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지난주 우리 문화재에 이어서 오늘은 관광지 개발에도 일제의 잔재가 많다는 내용까지 2회 연속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것은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서경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지역의 관광지를 개발하고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 물론
중요하고 또 잘 해나가야 하는 일이겠죠. 하지만 좀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생각 없이 만든 곳이 후세에 있어서는 정말 유명한 관광지로 또 왜곡된 역사로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역사,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탐사기획 돌직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